안녕하십니까. 요즘 저도 여러분들과 이제 자주 배워가지고 친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재소개는 하지 않고 저도 이제 뭐 준비 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오라 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지 좀 복잡한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을 갖고 따르면 승리가 오고 복이 차려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어떻게 말씀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피터 이제 생각나고 항상 가슴 깊이 이제 새겨지는 것이 제가 어떻게 이런 높은 연단에 섰을까? 예? 이게 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연단에 선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겨줬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 전쟁에 지금 임계점에 들어서 있어요. 이념 전쟁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우선 북한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으로 시작돼 가지고 80여 년간 북한이 저 악마와 싸워가지고 오늘 보란듯이 세상에 소리 높이 외치는 권위력이 가진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는 잘못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사파에 추정돼 가지고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다가 우선 북한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알려주자 이 생각이 지금 떠서 즉흥적으로 여러분들께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에 기초한 정치사상적 강국이라고 미친듯이 세상에 자랑하고 있어요. 길면 이 수령 중심의 일심단결이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령의 통치 밑에 자기 정신이 없이 수령을 위해서 일생을 죽어야 된다는 그 논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에서 정치는요, 동물을 우리에 갖춰놓고 기르는 정치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나서 물고 죽을 때까지 직위여학을 불문하고 높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이 당에서 주는 것을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하며 그 과정에 수령의 사상으로 세뇌돼야 됩니다. 이 수령의 사상으로 세뇌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이 수령에 위해서 내가 살 수 있고 수령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교육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단하니까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여의전
정신적 불구자가 됐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어요. 정의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수령의 사상. 수령의 사상이라는 건 뭐냐? 수령이 말하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지요. 오늘 북한은 80년 동안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켰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대르리어 계속 완성하자. 이것을 볼 때는 정치적 구호로서 뭔가 사상도 있고 멋져 보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세습 체제 계승을 위한 구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제 한 10년 있으면 또 김정은이 아들로 이어지는 이런 국가를 도전하자. 이 구호예요. 따라서 북한에서는 수령 절대주의 복종만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전체 국민이 수령의 노예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의할 거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세금 면제, 무상교육, 무상치료, 이 구호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니,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맞단 말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응?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근데요, 실제 그 내용 깊이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해요. 응? 글자로서 좋지요. 내용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에? 내가 그것을 설명해 주겠다고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북한을 동정하고 추종하고 좌파에 의해서, 그 좌파의 핵심 분자들은 다 누구냐? 북한에 의해서 교양되고 육성된 간첩들이에요. 어? 그걸 충하게 알려야 됩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교양하나? 지금 우리 국민들, 젊은 사람들을 놓고 이제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얼마나 좋냐? 무상 치료해주지, 무상 교육해주지, 세금 안 받지.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여기에 부닥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학비 보장하기 힘들지, 병원비 좀 높지, 세금 높지, 이거 골고루 알는 거예요. 이거를 비하시켜가지고 마약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걸 듣고 정말 좋구나. 독재 하지만 무슨 놈의 독재야. 막 나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신뢰를 들어주겠어요. 무상치료.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그러나 무상치료는 제가 말한 것처럼 글자로서 좋은 거예요. 눈에 좋은 거예요. 내용에 두가 보면요, 치료가 안 됩니다. 응? 경제가 파산되다 나니까 1인 독재 체제를 위한 정치 중심론으로 나가다 나니까 그 의료 계통에 돈이 투하 안 돼가지고 의료 장비가 없고 약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고 건물이 낙후하고 해서요, 우리처럼요 현대적인 장비 밑에 건물 밑에 발전된 의료 기술에 의한 병치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소 한 병 가지고도요 사망률이 대단히 높아요. 응? 대단히 높아요. 불단하니까 병원에 가면은요 처방전을요 병원에서 떼주는 게 아니라 처방전 떼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 이름을 외워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친구들을 통해서 약을 얻어서 치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상치료제라는 그 효과가 말 그대로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냐?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금 면제예요. 세금 면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말 좋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100번 면제한들 뭐합니까? 집에 물이 나옵니까? 전기가 옵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평양시만 해도 그 낡은 아파트, 지금 짓는 아파트도 사실 낡은 거예요. 거기만 고층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파트처럼 현대화되고 전자화되고 엘리베이터로부터 시작해서
실내 냉온방이 저절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 국민 살기에 가장 편리한 조건으로 건설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아니다 보죠. 이제 말한 것처럼 전기 없으니 암흑 세상에서 계속 살려야 되죠. 그 고층 건물 전기가 안 오니 엘리베이터가 안 다니잖아요. 뭔 시시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숙단하니까 이 중앙난방이 안 되지요. 또 전기난방도 안 되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파트들의 베란다에 그 자체 그 난방을 만들어요. 가마를 넣고 물을 뿌려가지고 그걸 돌려서 산단 말이에요. 하니까 이제 가을 이쯤이면 매 아파트들 밑에는요 구멍탄 찍기 한다고. 그걸 구멍탄을 찍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매가 올라간다 보지. 네? 그렇다고. 근데 이 집도 자기 집이냐? 명색은 자기 집이에요. 그러나 수령께, 당에게 맞지 않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 집은 내놔야 돼요. 내놓고 저 당에서 보내는 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데로 가냐? 저 산골, 탄광, 리목 이런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낸다고 해요. 응? 그러니까 허울이 좋은 곳이지 실제 무상치료, 세금, 무상교육 다 같은 내용이다 보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북한은요 8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을 세습 체제를 위한 통치자의 부귀영화를 위한 체제만 만들어 놨어요. 오늘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바람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응? 그것도 정당에는 뭔가 핵으로서 세습 체제를 완성하고 계승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핵바람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저 핵은요 어제 오늘날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60년대부터 김일성 때부터 핵무력 완성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말한 국방에서 자위, 이것은 오늘날의 핵무력의 완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 핵무력을요 죽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미친 짓과 같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뭐 대통령이 말하든 어떤 정치인이 말하든 북한의 비핵화 하는 건요 그 미친 짓을로 꼭 아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북한의 중견자로서 다시금 강조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불나비가 불에 타 죽듯이 김정은이는 핵으로 막을 놈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북한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 북한 국민들은요 충성심, 정말 충성심 강하지요. 곧법이 강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기초있나? 수령의 사상이라는 건 주체 사상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걸 그대로 외워서 문재인이가 사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통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왜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의 가치에 기초한 정신, 양심에 기초한 정신, 이 단합된 힘이 있기 때문에 총칼에 의해서 질들어진 기계식 사상한테는 어물식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100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너무나도 물질 제일주의적으로 거기에 취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서 그렇지요. 실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는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1100번 이깁니다. 우리가 그 견에서 중한세에서 그렇지 1100번 이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단에서 북한의 세상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은이 통치 밑에서 돼지 무슨 동물보다 더 못하게 산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없는 그 통치자의 그 머리로 살려야 되는 게 오늘의 북한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선전선동물을 통해서 화면으로 북한에 종주년 때 퍼레이드 하면서 나가고 또 방송에서 어린이들 춤추고 이런 거 내보내지요. 그거는 허상의 허상이지 그 본질을 가리기 위한 선전물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유혹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꼭 우리는 거기에 동요하거나 사소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뿌리 내린 김정은의 잔인성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족화되어 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잘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처럼 최고위직에서 통치자들하고 직접 대남 전략을 만들었고 대남 국민들이 개개인의 심리까지도 제가 다 분석해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제 위치에서는 저만큼 북한과 대한민국을 놓고 3자에서 심판이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위치에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데 기초해서 그 일부만을 오늘 말씀 올리겠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족화됐냐? 어느 정도 족화됐길래 족화됐다 그러냐? 이러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깊이 족화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해방돼서 80년, 근 80년이 되어지요. 이 역사 동안에 정말 행복하고 진짜 세상에 큰 소리 치는 그 세월은요,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90년대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고속성장이 그 기초해가지고 세상이 보란듯이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간 당당한 나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잊은 것이 있다고 하죠. 저 북한이라는 적을 잊었다고 해요. 그러나 북한은 80년 동안 집권당의 통치 밑에 언제 한번 변화 없이 은질과 악착하게 대남 족화를 진행했어요. 대남 족화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남조선 해방입니다. 남조선 해방이란 뭐냐? 김정은 통치 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못 갔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변할 게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좋아하냐? 독재를 좋아하냐? 독재도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는 독재가 아니라 저렇게 1인 독재, 세습 체제에 의한 독재를 요구하냐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답변해야 됩니다. 응? 답변해야 됩니다. 저 세습 독재에 의한 통치는 이제처럼 매개 국민들이 머리 없는 국민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 한마디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 가고픈 곳 가서 살지 못해요. 외국에 한번 못 나가요.
외국 한번 나가려면 중앙당 담화까지 개개인이 해야 됩니다. 해서 합격되는 사람만 외국에 내보내고, 외국에 갔다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당의 앞에 앉아서 외국 가서 한 일을 일일별로 뭘 했다고 다 써야 돼. 북한은 그런 나라입니다. 한번 1인 나라에서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고 부냐? 여기에 대해서 진짜 사생결단의 각오로 답변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살고 싶지 않다 하면은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지. 그 행동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족화됐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청와대에 간첩이 있다. 국회에 간첩이 있다. 국정원에 간첩이 있다. 국회에 간첩이 있다. 우리 국가의 주요 요청 기관에는 간첩이 다 들어가 있다. 여러 번 말씀했어요. 여러 번. 잘 안 믿어지지요. 왜 저 김국성이는 말이야 개개인 이름을 찍지 왜 겉으로만 자꾸 저렇게 말하네요. 저 사람 정량됐어 보인다고요. 그런 거 막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 권력, 사법부 모든 것은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간첩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 간첩이라 이래도요 중거 제일주의에 기초한 사법부 판단으로 해서요 거의 성립 안 됩니다. 내 공개적으로 말해요. 제가 그런 이름 찍으면 내가 깜방 죽어야 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족화돼 있어요. 앞에서 우리 이청 교수님이 자유마을, 주민자치제 우한 자유마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환경에 대해서 심각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거의 매일 이 전 교수님하고 이 문제를 상론합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정말 머리 맞대고 많이 토해요. 이것이 보면요 우리 골라야 됩니다.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 감지를 못할 겁니다. 지금 자유마을을 왜 해야 되냐? 주민자치제가 뭘 나쁘냐? 우리 장하길 목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반적인 대한민국을요 북한식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준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것도 북한에는요 동, 구역, 시, 도, 중앙 이런 일률적인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혁명론은 뭐나 하면 기초 축성 단계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뭐냐? 주민자치제처럼 가장 밑에 아래 단위부터 시작해요. 그걸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비유하면 우리가 건축 건물을 세울 때 그 높이에 따라서 기초를 더 깊이 파지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기초 축성이 가장 첫 단계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좌파들은요 벌써 주민자치제라는 가칭 마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국민들을 포섭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 좌파식 진지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으면요 우리는요 선거에서 백전백패합니다. 왜냐? 여기에 유권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밑에 단위로부터 다 좌파화한다는 거예요. 이 좌파화한다는 건 뭐냐? 이 발상부터 북한에서 준 과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북한의 적화 공작에 위해서 이미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라는 좌파 대통령 3명이 출생했어요. 지금 이재명이 나오는 걸 또 보세요. 이재명이 누굽니까? 이재명이는 개별적 인간으로 볼 때는 범죄자 중에 대범죄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김일성의 각군 전술에 기초한 미국 철수 반일 투쟁을 뼈와 살이 되도록 된 몸으로 지금 선두에서 이끌고 있어요. 그 이끌고 있는 사람 지지하는 게 이번에 투표에서 나온 1614만 명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요, 좌파화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왜? 이제와 같은 그런 이재명이를 최종 투표에서 지지한다고 찍었습니까? 응?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화는 지금처럼 돼 있다. 지금처럼. 그래도 오늘 우리가 간신히 새롭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정광훈 목사님께서 계시기에 오늘날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독교론에 기초한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의 정통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80년에 걸치는 북한의 집요한 대남 조카 공작에 의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그렇게 조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뽀젓이 김정은 환영준비위원회라는 표말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뽀젓이 들고 나 외치고 있고요. 김정은 연구소, 김정일 연구소, 주체사상 연구소, 이 연구소라는 간판은요, 말이 연구소지요. 저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간첩들이 번거지입니다. 가면을 연구소로 썼을 따름이에요. 이런 것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북한에서 또 대정부입니다. 자유라는 세상에 맞게 대정부예요. 100번 각종의 명색으로 소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대한민국은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정신은요, 독재자에 의해서 압박받는 이긴 통치자에 의해서 죽음을 강요받는 데서 나온 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에 적화된 것을 어물 쓸어버리듯 깨끗이 쓸어버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이 골관이 되고 기수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일도 세우는 데서 주요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자유통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자유통일, 이 자유통일이라는 말은 저도 이제 대한민국을 많이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처음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통일하면 조국통일, 평화통일 이런 거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소글픈 노래를 부르면서 통일을 희망했고 또 꿈과 같은 말로 꿈꿨고 그런 부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자유통일이라는 이 말이 힘을 가지고 꿈이 아닌 가까운 미래로 그 목표를 제시한 분은 바로 정광훈 목사입니다. 저 역시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저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고뇌 속에 연구한 사람이고 거기에 기초해서 어떻게 하면 저 남조선 해방을 하루빨리 앞당길 것인가 하고 많이 생각하고 거기서 특출한 공헌을 세우다 나니까 김정은이 직접 보좌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는 진짜 깨알처럼 체크하면서 연구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저 집회 앞에서 이제 3.1절에 처음으로 제가 나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애국의 화신, 정의의 화신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머리에 떠오른 것이 우리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다.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 풍토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 머리에는 제가 대한민국 역사를 연구하고 늦게 봤는데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위대한 지도자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냐? 북한의 적화에 의해서 쓰러지고 변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지도자다. 이런 것이 제 머리에 와 닿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와 닿는가 하면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아첨하고 잘 보이고 어떤 사람 말하듯이 뭐 돈 다 줬느라고. 정광훈 목사님 저한테 돈 안 줘요. 안 준다고 진짜. 내 그대로 말하지요. 그렇지만 제 눈엔 보이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 역사를 잘 아니까 정말 저런 애국 충렬에 가지고 선지지명하신 저런 분은 안 계신다는 게 딱 찍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가 서 있는 위치는 너무 바닥이에요. 제가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고 덜 제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그렇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는 일간 목사라는 분을 위대한 영도자 이렇게 제가 지은 겁니다. 앞으로도요 저는 계속 외칠 겁니다. 우리 여기 앉은 분들도 이제부터는 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외치세요. 좀 외치세요. 저는 이제 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하면 미친 자들이라도 저는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나이까지 저 북한에서 알만하죠. 왜? 저는 주체사상 수령의 사상을 제1 생명으로 죽어도 수령을 위해 죽고 살아도 수령을 위해 산다. 이런 철석 같은 신념 밑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응? 그러나 2달도 못된 제가 사랑교회에 지금 와서 설교를 받는 지가 2달 약간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간에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죠. 뭘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무슨 적공과 의문과 수학 문제 풀도 풀이가 필요 없다.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믿음이다. 믿음을 가질 때 천국에 갈 때까지 변화 없이 하나님을 우러러 따를 수 있고 모실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에게 주신 저 선지자의 전 목사님, 우리에게 전도해 주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교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통일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대한민국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5천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적은 인원 같지만요, 진실을 깨달으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강훈 목사님을 믿고 위대한 용도자다 하는 결론을 100번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자유통일을 말하는 데서 왜 정강훈 목사님을 이렇게 강조하냐, 자유통일은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자유통일이라는 이 구호를 내건 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처럼 북한이 만들어 놓은 평화통일, 뭐 조국통일, 평화통일 말하는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지 알만하지요.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명답을 주지요. 평화통일은 북한이 내놓은 정치적 술사로서 1인 지배체제를 위한 구호입니다. 싸움에서 싸움 그 자체가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대를 이어가지고 어느 저 정권을 김정은이가 내놓겠어요? 그 평화를 내놓겠어요? 평화로서 자기 정권을 내놓겠나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저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저걸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거짓 술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자유통일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대로의 구호를 제시해 준 겁니다. 이제 평화통일이 되면요, 그는 저 북한에 의해서 되는 통일이고요, 자유통일만이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통일 됐을 때 북한이라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또 100% 맞아요. 왜냐, 저는 북에서 여태 살고 북한 국민들을 제가 직접 통치는 아니지만 그 통치자에게 충실을 하도록 제 역할이 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북한 전문가들도 그렇고 세계 국제 학자들도 그렇고 통일이 되면 경제 숫자로만 계산하잖아요. 뭐 45배 더 성장한다 이렇게 숫자로 나와요. 저는 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북한은 사상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로서 사람들이 좋게 정신적으로 불구가 돼 있어요. 중앙에서 지시만 내리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신적 불구자가 됐다고요. 우리 지금 학자들이 계산하는 거는요, 수학적 계산에 기초한 그 타산이에요. 그거는 현실과는 한참 본보다 북한은요, 통일돼서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의 사상을 주입해주고 우리 물질적 자국, 쉽게 말해서 쌀 줘서 배부르게 해주고 못 먹던 기름, 콩기름 줘서 기름 먹게 해주고 물고기 못 먹던 거 해주면 바로 이것이 지상천국이로구나. 우리가 대로 이어오면서 저 통치자한테 속았구나. 우리가 더 설명 안 해줘도요, 좀 까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자본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을 부어주면요, 하루아침에 정신이 확 변화돼요. 네? 그래서 김일성이가 미랬나 하면요, 걷다가 포장도로에서 풀려고 짬으로 나오는 거 보고, 요 자유분자인데, 요건 자르지 말고 뿌리채 뽑아버리라 이랬다고. 그러면서 미랬나, 이렇게 자유주의는 교양을 안 해도 스스로 잘하는데, 공산주의는 승리하려면은
이걸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양도 안 하는데 들어오는 게 자본주의 사상이요. 공산주의 사상은 자유주의 사상을 철저히 차단 봉쇄해야만 생존한다. 이거예요. 김일성이도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이게 내 왜 이 말을 하나. 이제 통일이 되면요. 저렇게 북한 국민들은 80년은 주체 사상에 의해서 물들여졌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저 물건을 터뜨려 놓으면요. 하루아침에 우리 자본주의 사상이 확 밴다고 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유전자로 해서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에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만약 통일돼서요.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물질적 조건을 보장해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에 의한 설계도 밑에 장비를 보장해주고 외국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요. 저 사람들은요.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일하라고 해도 하고요. 한 달 동안 일하라고 해도 하고요. 패기 들고 시기하고 노동조건 보장하나 이런 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학자들이 타산하는 플러스 알파 정신력을 무시한 이거와는 차별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통일만 되면요 5년 후에는요 저 북한 사람들을요 완전히 자본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5년이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멋있게 해놓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요 도시를 봐도 옛날 설계에 의해서 폐적게 지금 돼 있는데 그걸 깨버리려도 자유라는 이 가치가 있으니까 인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손을 못 대잖아요. 저게는요 호호볼판 무지한하다고 진짜 뭐 장비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그러지요. 그 일터설 그 광야 대지는 풍부해요. 이것이 되는 날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진짜 세계 G2 국가로서 저 지금 중국이 부상한다고 하지만요 체통만 컸지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서 춤도 흐를 수밖에 없다고. 어? 저렇게 북한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특수한 사람들이 살고 특수한 정치 밑에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나요 아주 쉬운 나라다. 응? 아주 쉬운 나라다. 단지 저 김정은의 묘한 날 딱 따버리면 저 국민들은요 북한 국민들은요 순간에 우리를 지지합니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3년 후에 보세요. 3년 후에 보세요. 자유통일 된 다음에 실제로 김국성이가 한 말이 맞냐 안 맞냐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통일이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국민들의 자율적 가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사활적인 의무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통일을 위한 길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젊은이 늙은이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정치인 할 것 없이 여야 가림 없이 우리 민족을 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한다면 춥고 덥고 가리지 말고 하나가 돼서 뛰어들어야 한다. 뛰어들어야 한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한테 5분. 그래서 제가 지금 투소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제대로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북한식 말 되고 또 뭐 저 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가서 말할 때 보면 어떤 댓글이 오르나 하면 뭐 우리 북한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뭐야 저 존양이 안 됐다. 저거 좀 이상하다. 뭐 별말 다 올라와요. 근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제 존양이라는 말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 말하는 사람 자체도요, 존양에 대해서 몰라요. 응? 우리 대한민국에서처럼 존양, 문 열고 나가서 존양, 이 문 열고 나가서 존양. 존양은요, 그런 존양은 존양이 아닙니다. 왜냐? 신영복 보세요. 감옥에서 존양하고 나오잖아요. 그 존양 아니에요. 불자라고, 불자. 존양이란 뭐냐? 절에고도에 섰을 때, 죽겠나 살겠나 할 때, 택하는 길 보고 존양이라고 합니다. 응? 그 정신적인 변동을 존양이라고 해요. 응? 그러니까 이 존양에 대해서 잘 알려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이제처럼 죽겠나 살겠나 해서 길을 택한 사람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 좀 과도하게 말하지만 저한테 존양 됐나 안 됐나 하면서 천평에 올려놓고 굴지 말고, 그것은 이미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다 저장해줬으니까 걱정치 말고 저와 같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힘차게 나갑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귀인 중에 귀인이시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오, 정치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 우리 천만 조직이 완성되고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더 복찬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자유통일을 이루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정부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정치인들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개 국민들이 실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개개인 정치인에게 아부아첨하며 자기 삶을 꿈꾸는 너저랑 오물 같은 정신운리전은 싹 쓸어버리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갑시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하며 백전백승합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 올릴 것은, 이제와 같이 정광훈 목사님이 손길을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힘차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